자, 연습 문제. 일단은 1번 보세요. 1번. 리모컨이 어디 갔죠? 1번 보세요. 1번에 지금 이거는 우리 다 할 수 있는 걸 거야, 아마. 여기서 일단 처음에 시작이 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입니다? 3입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가 1입니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 전부 다 우리 다 곱셈 공식 변형을 통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 루트 있는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때문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만 좀 설명해 줄까요? 오케이?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죠? 네. 맞아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데 여기 이런 것들, 루트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해결 전략은 간단해요. 자,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요게 지금 궁금한 상황이야. 이렇게 돼 있는 얘를 내가 K라고 잠깐 놔봐. 오케이? K라고 잠깐 놔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식을 내가 전체 양변 제곱해가지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배의 루트 알파 베타는 K 제곱입니다라고 쓸 수 있어요. 맞나요? 확실하니? 확실해? 네. 무조건? 네, 아니요. 무조건. 네네네. 무조건? 네. 진짜? 네. 나랑 내기 할래? 네. 나랑 내기 할래요? 네. 아 이것도 무슨 여기는 얘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1이요. 이거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잖아. 이거 함부로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 근데요. 안 된다고 했지? 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 둘이 음수일 때가 그치, 둘 다 음수일 때는 안 된다고 했지. 맞아?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확인 작업을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거 조심해야 돼. 알았지? 너무 당연하게 푸는 건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제 함정이야.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이거 조심.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자. 일단은 지금 여기서 봐봐. 두 개 더한 게 지금 얼마랬어? 3이랬어. 두 개 곱한 게 지금 얼마랬어? 1이랬어.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곱한 게 무슨 수입니다? 양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어요. 곱한 게 양수입니다. 그럼 두 개의 부호가 서로 어때요? 같아요. 근데 더한 게 뭐입니다? 양수입니다. 그럼 두 개의 부호가 다 양수입니다라는 뜻이지.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되네요라고 확인하고 가야 돼. 오케이? 되게 치사하지 이런 거. 되게 치사한데 이런 거 놓치면 틀리는 거야 진짜로 실제로. 만약에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었어. 만약에 문제가. 그러면은 봐봐. 두근의 곱이 지금 얼마야? 양수잖아. 그렇지? 두근의 합이 얼마야? 음수지. 지금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 있는 얘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사실 이렇게 써야 돼. 확 달라지지. 맞아요? 장난 아니야 이런 거. 이런 거 때문에 그냥 틀리는 거야. 그렇지?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이 문제는 지금 상관이 없었지만 여기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되게 큰일 나는 문제거든요. 다 틀려요 이거. 오케이?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 함정 피해갈 수 있겠어요? 네. 그래야 됩니다. 알았죠? 내신 대비할 때 이런 거 연습 안 시킬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대신에 여기 있는 얘를 정확하게 너희들이 이거 할 때 좀 이상해야 돼. 이거랑 곱해서 루트 알파, 루트 베타를 했어. 이거를 얘로 쓸까 얘로 그냥 그대로 냅둘까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랬죠? 그런 얘기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3이라고 했으니까 요 식은 3 더하기 2배의 루트. 여기는 알파 베타가 지금 1이라고 했으니까 1 이렇게 돼 있는 얘가 K제곱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K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럼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럼 답은 뭘까요? 루트 5? 마이너스는 안 돼? 예. 왜? 양수가 있어. 양수야? 왜? 아니, 저기 아까 그 알파벳 둘 다 양수요. 여기서 얘는 마이너스가 사실 안 돼. 루트 5가 되는 게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애시당초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두 개 더한 거를 K라고 놨잖아. 그 K 값이 음수가 나올 수 있겠니 없겠니? 우리가 배웠던 루트는 무조건 양수였어요. 맞아요? 루트는 무조건 양수였어요. 그러니까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얘는 양수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루트 5가 된다. 오케이? 했어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까요? 여기 있는 얘 보자. 얘. 6번. 여기 있는 얘도 똑같아요. 그냥 여기 있는 얘를 일단은 내가 통분해봐. 루트 알파, 루트 베타 이렇게 쓰고 지금 여기 있는 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루트 베타 마이너스 루트 알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아? 이거의 좀 절대값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도 지금 합쳐줄 때 두 개가 다 양수인지,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음수가 아닌지 먼저 확인해봤더니 두 개 다 음수는 아닌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건 합쳐줘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어? 루트 알파 베타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다음 여기는 얘가 이제 문제인데 이렇게 돼 있는 얘가 문제인데 절대값을 이렇게 바꿔줘도 되지만 얘가 지금 1이라는 사실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는 얘는 그냥 루트 베타 마이너스 루트 알파 요거의 절대값이 궁금한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상황은 똑같잖아. 여기는 얘 지금 구해놨어. 여기는 얘가 얼마랬어? 루트 5라고 구해놨어. 그러면 여기는 2값 가지고 여기는 얘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다. 맞아요? 다시 절대값 절대값 루트 베타 마이너스 루트 알파 여기는 얘의 제곱은 뭐가 돼요?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배의 루트 알파 루트 베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지금 구해놨던 5 루트 5의 제곱이니까 얘가 5가 되고요. 여기는 얘가 1이었잖아, 그지? 마이너스 4됩니다. 얘가 얼마야?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절대값이 지금 제곱이 1이니까 여기는 얘도 여전히 뭐겠어요? 1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돼요. 됐나요? 식 변형하는데 루트 있을 때 해결 방법은 보통 그냥 얘가 지금 바로 궁금한 요 상황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못 구하니까 얘를 K라고 한번 놔주세요. 그 다음 양변 제곱해서 정리해가지고 알파랑 베타 이용해서 구해주세요 라는 개념만 정확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 루트 있다고 고민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랬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됐죠? 그럼 방법만 넘어갑니다. 괜찮죠? 오케이. 3번으로 갑시다. 3번. 고용자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함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내가 완전히 머릿속에 잡고 있지 않으면 실수하기 되게 쉬워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나라 수학 문제는 뭐 하라고 내는 문제? 틀리라고 내는 문제. 그지? 개념을 제대로 익혔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틀리라고 막 함정 파는 문제들이거든. 그지? 함정에 안 당하려면 개념을 정확하게 제대로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대로 잡고 그거에 대한 조심을 항상 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자, 3번 볼게요.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 여기는 얘의 두근. 봐봐.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근이 지금 a 마이너스 1이랑 b 마이너스 1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이라고 하는 이 두 근의 제곱의 지금 합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그럼 봐봐. 요 식에서 이렇게 돼 있는 요 상황에서 우리는 a랑 b 미지수가 몇 개 있어? 2개 있잖아. 그래서 식을 2개만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든 난 연립해서 풀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식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얘랑 얘가 근이라며 요거 두 개 더한 a-1 더하기 b-1 이렇게 되는 게 요렇게 한 거니까 a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맞아? 근계수 관계. 맞아요?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 한 거 a-1에다가 b-1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얘가 이거분의 이거니까 얘가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식 2개 나왔잖아. 그치? 식 2개 나왔으니까 연립해서 풀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그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만약에 계산이 너무 복잡해진다 그러면 여기는 얘를 다시 한번 봐봐. 요 두 개를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b, 마이너스 b예요.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지금 얼마예요? a예요. 그지? 그럼 요 상황에서 나는 제곱의 합이 궁금했으니 지금 얘가 지금 궁금합니다라는 뜻이잖아. 맞죠? 그럼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제곱의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로 계산하면 될 거고요.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2a가 궁금하군요. 여기 있는 얘를 타겟으로 계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여기 얘를 구하려는 목표로 계산을. 그래서 여기서 a값, b값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여기 있는 얘 계산해주면 답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봐봐. 자, 여기서 일단 뭐 이렇게 없어질 테니까 b는 얼마예요? 2입니다. 바로 나오지? 그럼 b가 2였어요. 얘가 2였어. 그럼 여기는 얘 1 될 거고 여기는 얘가 2였으니까 여기는 얘가 지금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럼 a 값도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지? 집어넣어 버리면 끝이겠네 여기서. 응? 아니에요. 됐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넘어가고요. 6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6번 문제.
대충 때려 맞춰봤어요. 봐봐. 여기서 개념을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어.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희한테 지금 처음 주는 표현이 있어. 이런 표현을 처음 줬거든? 근데 봐봐. 간단하게 생각해봐. 알파랑 베타가 지금 저 방정식의 두 근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가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였다면 절대값의 합은 그냥 이거겠지. 맞아? 근데 얘가 만약에 음수고 얘가 양수였다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지. 맞아? 반대로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였다면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두 개 다 음수였다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3이라고 줬어요. 여기는 절대로 7이 아니니까 이렇게 될 수는 없었어. 맞아? 그리고 여기는 얘도 지금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면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3이었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7이 될 일은 절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두 실근의 절대값의 합이 지금 7이라는 사실은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 이 경우 아니면 이 경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둘 다 결국 7이 나왔잖아. 양수가 나왔잖아, 그지? 맞아? 그러니까 알파가 더 얘가 만약에 얘가 음수고 여기는 얘가 양수였을 때는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양수 되게 만들고 싶어. 그 다음에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인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이 상황을 내가 다시 해석해 보면 얘는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응?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저기 있는 저 표현이잖아. 이 표현을 선생님은 이렇게 읽었어. 그러니까 애시당초 여기는 얘가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의 의미는 두 근의 차를 말하고 있구나라고 읽었거든. 동의하니? 아니야? 동의하지 않아요. 잘 봐봐.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런 거야. 여기가 지금 0이었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음수, 둘 중에 하나는 양수였다는 소리잖아. 지금 현재 상황이. 여기까지는 판단되죠.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베타라고 하고 여기 있는 얘를 알파라고 했을 때 만약에 지금 하고 싶은 절대값의 합이 7이라는 이 사실은 얘가 지금 음수기 때문에 얘의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는 게 분명하거든? 맞아? 거기다 더하기 베타 이렇게 할 거잖아. 현재. 맞아? 그렇다는 소리는 다시 말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생각할 수 있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의미는 사실상 이 길이잖아. 맞아요? 여기는 얘가 알파였잖아. 여기는 얘가 알파였고 여기는 얘가 베타였으니까 이 길이가 사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 두 근의 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두 근의 차 공식 우리 알고 있니? 네. 알고 있니? 네. 맞아요? 뭐가 되어 입니다. 두 근의 차. A분의 절대 그렇지. 루트 3배씩. 그렇지. 루트 판별식입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 여기는 최고 차익에서 얼마였어요? 2였어요. 절대값 씌워봐야 2겠죠. 루트 해가지고 b의 제곱이래요. 36에다가 마이너스 4ac래요. 그럼 얘는 8k 플러스 이렇게 되겠다. 됐나요? 여기는 이 값이 지금 얼마였구나? 7이었구나. 이런 뜻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정리해주면 요거 넘어가니까 뭐가 돼요? 루트 36 더하기 8k 이렇게 된 얘가 지금 14 이렇게 된 거고요. 됐죠? 그럼 봐봐. 여기는 얘는 지금 일단 4로 꺼내지지. 네. 맞아? 꺼내죠. 2로 나온다. 그지? 그럼 얘는 뭐가 돼요? 9 플러스 2k 이렇게 되잖아. 여기는 얘가 지금 얼마? 7, 아니 14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지금 얼마였으면 좋겠어? 루트 9 플러스 8k가 7이었으면 좋겠어. 양변 제곱해봤더니 9 더하기 8k가 뭐가 됩니다? 49가 됩니다. 여기는 얘가 40이었으면 좋겠군요. k는 5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버리고 답이 안 되네. 8이 아니라 어디? 근데 2로 뺐으니까 아 그렇죠. 갑자기 또 8로 됐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2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을 너희가 직접적으로 활용을 해서 해석을 해서 너희가 알고 있는 상황을 변경하는 이 작업도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알죠? 그러니까 판단을 먼저 하는 거야. 선생님이 제일 먼저 지금 여기 있는 이 상황 가지고 이렇게 4개로 나눠서 지금 생각했잖아. 그 이유는 저기는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그거에 대한 해결 전략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는 먼저 판단을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좀 변형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요. 이번에 9번 볼게요. 진짜 엄청 어려워 보이는 문제인데 답은 3초만 나와요. 풀어보세요.
난 나왔어요. 뭐 이유. 나왔어? 선이 나왔어? 마이너스. 풀어 그냥 찍지 말고. 선생님은 너희한테 더러운 계산을 요구하지 않아요. 지금 더러운 계산을 하고 있다면 나는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생각을 해봐. 어떻게 풀면 좋을까를 생각해. 일단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이 정확한 근의 의미를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줄게요. 근의 의미. 이거 잘 들어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이 물론 1이랑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치? 얘를 알파랑 베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 근을 여기 있는 요 x 대신에 집어넣었을 때 저 등식이 성립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근의 의미는 뭐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2가 뭐가 돼요? 0이 됩니다라는 요 사실이 근의 의미예요. 사실 정확하게. 그렇지? 근을 줬다는 거는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근을 줬다는 거는 한 번쯤은 넣어봐. 좀 편하게 만들고 싶으면 한번 넣어봐.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거 요 사실을 가지고 한번 저 문제를 접근해요. 되게 쉽게 풀려요. 여기 나왔던 문제. 아 그래요? 고민 모든 걸 다 내려놓지 말고. 영어를 이렇게 외우시는 그렇지 맞아요. 이게 나왔어? 얼마? 오케이 좋습니다. 바로 딱 선생님이 원하는 풀이었어. 감사합니다. 자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며 여기다 이거 한번 집어넣어봐. 왜냐면 여기서 이거 구해달라는 게 너무 어때? 더럽잖아. 그치? 우리는 항상 차수 내리기라는 그 되게 좋은 방법을 하나 알고 있단 말이야. 그치? 차수 내리기랑 좀 일치하는, 그러니까 좀 개념이 좀 일치해요. 그러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p-3 알파 더하기 1은 0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알파 제곱 봐봐. 여기 얘를 봐봐. 여기서 p 알파 이렇게 있고 더하기 1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3 알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얘 대신에 내가 이쪽으로 딱 넘겨버리면 얘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얘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전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베타 제곱 더하기 p 베타 더하기 1 여기는 얘 뭐가 되겠어? 3 베타가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곱하면 뭐가 됩니다? 9 알파 베타가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근데 알파 베타는 뭐야? 요거 분의 요거라며. 그럼 얘는 1이잖아 1.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됩니다? 9가 됩니다. 됐나요? 봐봐. 1초, 2초, 3초.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지?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가면서 푸는 거예요. 알았죠? 복잡한 식일수록 조금 더 생각해봐. 바로 이거 뭐 어떻게 전개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부터 하지 말고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없을까? 우리는 2차식 하나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분명하게 1차식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3차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다시 3차식을 1차식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걸 전개할 생각하기 전에 여기는 얘네들을 좀 차수를 내려서 간단하게 해볼 생각을 먼저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되나요?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그 다음 문제 10번입니다.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상위권이야. 아니야.
수학에 집중. 수학상에서 원하는 건 식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식을 가지고 놀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이 필요합니다. 봐봐. 두 근이 얘랑 얘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어넣어보면 알파 제곱 더하기 3 알파 마이너스 7은 0입니다 라는 식과 베타 제곱 플러스 3 베타 마이너스 7은 0이라는 식 두 개는 요 상황에서 그냥 우리한테 준 식이야. 그치?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거는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궁금하다고 했어. 그럼 여기서 얘를 이용해서 좀 편하게, 여기 있는 얘를 이용해서 좀 편하게 바꿀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양변에 그냥 마이너스 6알파, 마이너스 6알파 이렇게 해버리면은 요 식이 얘가 되잖아. 그치?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도 지금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해버리면 요 식이 여기 있는 요 식이 되잖아.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얘 곱하기 얘 해주세요 이런 얘기겠네. 그치? 이게는 뭐가 됩니다? 6알파 베타가 됩니다. 근데 알파 베타는 얼마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7이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42가 답이군요. 이렇게 푼 거. 간단해요 생각보다. 맞아요? 간단하게 식 가지고 노는 거야 그냥. 좀 편하게. 됐어요? 아니 됐어? 자 봐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어떨까? 얘는 지금 이렇게 좀 비대칭으로 돼 있어. 얘 베타 제곱인데 얘는 마이너스 3알파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당연히 나는 이 식에서 베타 제곱 플러스 3 베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 얘에서 베타 제곱을 얘도 차수가 지금 2차인 게 좀 불편하거든. 1차로 좀 내려버리자. 오케이? 요거 두 개를 넘겨버리면 끝나겠네. 마이너스 3 베타 플러스 7 이렇게 되죠? 여기 얘가 지금 베타 제곱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뭘 해주세요? 마이너스 3알파를 해주세요. 이런 얘기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배 알파 더하기 베타에 플러스 7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될 거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가 됩니다? 16이 됩니다. 됐죠? 봐봐. 선생님이 그 하나만 좀 얘기를 해줄게요. 봐봐. 너희가 필기하느라고 못 듣는 그 시간 굉장히 되게 아까운 시간이야. 알지? 필기를 못했으면은 선생님 다 영상 찍어놨잖아. 오케이? 영상을 다시 보면서 필기를 해도 되고요. 그냥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선택해봐. 내가 적어놓은 걸 집에 가서 다시 보는 게 더 효율적일까? 수업 시간에 제대로 다 듣는 게 더 효율적일까? 수업 시간에 듣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지? 필기 때문에 안 들으면 안 돼. 그렇지? 왜냐면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수업을 하거든. 처음에 좀 쉬운 말을 해. 쉬운 말을 막 해. 그러다 갑자기 확 올라간다.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그러면 딱 쉬운 말을 딱 듣잖아? 그러면 이거 나 아는 거야. 라고 해서 그때부터 안 듣기 시작하잖아? 그럼 여기서 요 연결고리를 갑자기 놓쳐버려. 그럼 여기서 갑자기 이게 개 어려운 개념이 있거든. 오케이? 근데 그런 실수 안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문제 풀 때 지금 봐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는 이 흐름 자체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너희들한테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식을 가지고 놀 수 있니 없니가 중요한 거잖아. 그지? 맞아요? 여기서 얘를 넘기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단 말이야. 얘를 넘기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문제 풀이 할 때는.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넘겨서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나요? 라는 그 상황이 더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치? 거기에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 그렇지? 얘를 이렇게 풀었다. 얘를 이렇게 푸는 문제야. 라는 그 상황 자체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보자. 10번 했으니까 13번으로 갑니다. 절대값 말고 여기서는 2번 문제 풀어보세요. 2번 문제. 번에 2번 문제.
됐나요? 다시 해볼게요. 봐봐. 선생님은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두 근이랑 씨 이거 두 개 더 할 거고 곱한 다음에 지금 더한 거랑 곱한 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똑같이 이렇게 2차 방정식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는 얘랑 더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용서를 할 수 있는데 곱하는 건 용서할 수 없어. 왜냐면 3제곱 나오거든. 귀찮아지잖아. 그지? 물론 그냥 해도 돼요. 그래도 답 나와. 근데 선생님은 이런 거 있지? 알파 제곱 같은 거 있잖아. 여기서 바라보면 얘는 알파 더하기 3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가 되냐면 여기 3. 얘랑 더 뺀 거잖아. 그치? 알파 빼기 베타 더하기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마찬가지 여기 있는 20도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얘는 베타 빼기 알파 더하기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두 근이 얘랑 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얘는 지금 보니까 그 뭐야? 두 근의 차잖아. 그지? 그죠? 두 근의 차. 그리고 실제로 이거 그냥 두 개 더해버리면 뭐가 돼요? 두 개 더해버리면 6이 돼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6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쓰면 되는 건데 두 근의 차도 우리 공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잖아. 두 근의 차 얼마예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1 더하기 12 이렇게 되겠다. 그지? 루트 13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루트 13이었으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13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지금 현재 3 마이너스 루트 13과 3 플러스 루트 13 요거 두 개를 뭐 해주세요? 곱해주세요 라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얘는 9 빼기 13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식이 훨씬 간단해져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달고 다닐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두 근의 차 공식은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하다. 두 가지의 교훈이 있는 문제였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막 전개하면서 막 계산하면서 풀면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계산량이 늘어나면 두 가지 단점이 있어. 뭘까요? 첫 번째, 시간 오래 걸리고 두 번째, 계산 실수할 확률이 늘어나요. 그지? 그러니까 계산량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하는 게 우리가 고등수학에서 배우고 싶은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이것저것 다 막 전개하면서 막 다 계산하는 것보다 최대한 간단하게 상황을 맞춰가지고 풀어야지 라는 생각을 자꾸 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알지? 그냥 막 풀어가지고 나중에 있잖아. 너희들 수열이란 파트 들어간다? 수열이란 파트 들어가면은 너희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노가다를 해요. 노가다는 개념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거든. 근데 그 문제를 맞추려고 그걸 내가 막 1번부터 막 100번까지 막 다 쓰고 있어. 하나씩 일일이 규칙도 않죠.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지? 그러니까 최대한 개념적으로 접근하려는 그런 노력이, 그러니까 좀 편하게 계산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봐. 봐봐. 우리 그런 말 있잖아. 옛말에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그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안 쓰면은 내 손이 고생해. 계속 써야 돼. 그렇지? 머리를 쓰면서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 고등수학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9-14번 문제를 보면 얘는 선생님이 바로 풀어줄게요. 바로 봐봐. 상황 한번 생각해보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는지 봐봐. fx는 0이라고 하는 요거의 두 근이 만약에 알파랑 베타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f-x 요거의 두 근은 뭐였지?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였지. 이유는 지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놓고 풀고 싶은 거야. f에다가 뭘 넣었을 때 그 알파랑 베타가 되나요? 이런 상황이잖아. 그렇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알파였으면 좋겠고 요 안에 들어가는 게 베타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뜻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알파이고 싶었어.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고 얘가 베타이고 싶었어.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럼 봐봐. f에다가 이렇게 보자. 2x-1 이렇게 돼 있어. 얘는 빵입니다. 얘의 근은 그럼 뭘까? 아까 동현이가 질문했던 문제. 동현이 아닌가? 동현이가 것 같은데? 근이요? 2분의 알파 더 2분의 알파 더하기 1과 2분의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맞아? 왜? 얘가 뭐가 되고 싶으니까
알파가 되고 싶으니까 2x-1이 알파가 되는 그 x값 찾아주세요 라는 뜻이니까 넘어가고 넘어가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딱 잡고 있으면은 이 문제 되게 쉽게 풀려요. 잘 봐봐. 지금 상황이 1번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 지금 현재. 그럼 나는 여기는 얘를 t라고 잠깐 치환해 볼게. 이렇게 얘를 내가 ft라는 어떤 함수였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오케이? 그러면은 얘 두 근을 얘 두 근에 지금 뭐가 궁금합니다? 합이 지금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거든.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 있는 t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3x-2018을 집어넣은 거지. 맞아? 그럼 봐봐.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하려고 해. 얘는 빵입니다의 두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나는 현재 알고 있는 정보가 뭐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예요? -4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됐나요? 다음 또 뭘 알고 있어? 알파 베타는 얼마예요? 얘는 2라는 사실을 현재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였냐면 F에다가 뭘 넣은 거야? 3x-2018을 집어넣은 거잖아. 여기는 얘는 0이라고 한 얘 두 근이 궁금하군요. 이런 뜻이네. 그치? 됐어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으로 판단해 보니까 얘는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고 싶어요? 알파가 되고 싶어요. 이런 뜻이잖아. 이래요? 또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고 싶어요? 베타가 되고 싶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 얘가 알파였다면 3x-2018이 알파인 거니까 여기 있는 이 x값은 뭐가 되겠어요?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3분의 알파 더하기 2018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3분의 뭐가 되겠어? 베타 더하기 2018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각각 얘네들의 근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얘네들의 뭐가 지금 궁금했어? 합이 궁금했잖아. 요거 두 개 더했어요. 그랬더니 3분의 뭐가 됩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네 2018의 몇 배? 2배 이렇게 들려줘. 그렇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지금 얼마라고 줬으니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줬으니 요거 계산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문제. 간단한 해석만 가미되면은 쉬워. 이게 생각하기 좀 어렵니? 봐봐. 너희 생각의 틀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돼. 이렇게 잡아놓으면 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을 일단 좀 편하게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는 0입니다 라는 방정식으로 바꾸고 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 것 뿐이야 지금 현재.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를 지금 ft라고 한 것 뿐이고.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으니까 3x-2018 요거 0에 두 근이 지금 궁금한 상황인데 우리가 이 두 개의 근을 못 구한다? 그건 아니잖아. 구할 수 있잖아. 맞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연습했던 대로 그냥 똑같이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두 개의 근을 각각 구한 다음에 그 두 개를 더해주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온 것 뿐이니까 저기는 저 마이너스 4 이용해서 푼 것 뿐이에요. 오케이? 흐름은 딱 똑같아. 그냥 요 흐름 가지고 가는 것 뿐이야. 그렇지? 요 흐름 가지고 가는 것 뿐이니까 요렇게 응용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거기 있는 이 개념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화장실 얼른 갔다 와요. 몇 번이요? 거기 있는 2번 문제. 쌤 2요. 2. 답 2하고 그렇죠. 0 아니야 0? 2예요. 2예요? 잘했어. 봐봐 같이 해보자.
자, 봐봐. 자, 여기서 일단은 여기서 두근의 합이 이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fx는 0입니다. 두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4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근데 선생님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알파 베타 이렇게 놨잖아, 그지? 그렇게 놓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 3차 방정식의 아니 뭔 소리? 2차 방정식의 세 가지 관점. 오케이? 2차 방정식의 그는 절대 구해달라고 할 때까지 구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가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가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입니다라고 준 거잖아.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궁금한 거는 f에다가 4x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얘 두 근이 지금 궁금하군요. 이런 뜻인데 여기는 얘가 지금 알파가 되고 싶어요. 여기는 얘가 지금 베타가 되고 싶어요. 이런 뜻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근은 뭐가 되겠어요? 4분의 알파 더하기 2. 아, 무슨 4분의 베타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요거 두 개의 지금 뭐가 궁금합니다? 합이 궁금해요. 그럼 4분의 뭐가 된다는 뜻이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4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라고 했으니? 4라고 했으니 답은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야기들. 자, 다시 넘어가서요. 18번으로 가보자. 18번. 너희가 정석 문제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생소한 표현들 때문에 그렇거든. 생소한 표현들. 근데 그 생소한 표현들이 개념적으로 있잖아. 개념적으로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지. 선생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렇게 소수라는 표현, 여기는 이 개수들이 지금 소수입니다라는 지금 저런 표현을 줬어. 소수에서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소수라는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 봐. 소수는 어떤 수일까? 안 나눠서 소수는 뭐가? 약수가 1과 1과 자신뿐인 수죠. 정수죠. 그죠? 그럼 여기는 얘 특징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걔의 특징은 뭐야? 짝수는 2밖에 없다. 어우, 정확합니다. 짝수는 뭐밖에 없다? 2뿐이다. 맞아요? 짝수는 2뿐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거기 있는 이 성질을 2뿐이다. 미안해요. 짝수가 2밖에 없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 봐봐. 그리고 우리 또 여기다 추가적으로 한 얘기만 더 해볼게. 한 가지만 더 해볼게. 짝수 더하기 1은 무슨 수가 돼? 홀수가 되지. 그 짝수 빼기 1도 여전히 뭐가 돼? 홀수가 되지. 반대로 홀수 더하기 1도 짝수인 거고 홀수 빼기 1도 짝수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런 사실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맞아? 그럼 봐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 x제곱 마이너스 px 더하기 q는 0입니다 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가 두 근이 서로 다른 양의 정수랬어요. 정수랬어. 오케이? 정수였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얘가 정수 두 개로 이렇게 쪼개져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 현재. 여기까지 해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 여기 있는 얘의 약수는 근데 뭐밖에 없겠어? 1과 자기 자신뿐. 맞아요? 1과 자기 자신뿐. 1과 자기 자신뿐. 이렇게 된 거잖아. 그리고 양의 약수라고 했으니까 둘 다 마이너스 달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P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P는 1 더하기 Q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봐. 그럼 이 상황을 잘 봐봐. 여기 있는 얘가 홀수였으면 얘는 여기 있는 짝수가 돼야 정상이고 여기 있는 얘가 짝수였으면 여기 있는 얘가 홀수가 돼야 정상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들 중에서는 짝수인 게 뭐밖에 없어? 2밖에 없잖아. 그럼 뭐가 2였다는 소리? 얘가 2였다는 소리. 맞아? 여기 있는 얘가 얼마였다는 소리? 3이었다는 소리지. 맞아? 끝이야 이게. 답은 5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간단하죠? 다시. 잠깐만. 다시 봐봐. 얘가 짝수면 얘가 홀수인 거고 얘가 홀수면 짝수인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 홀수면 짝수인 생각은 안 해봤어. 왜냐면 홀수에다가 1 더해서 짝수 만드는 그 수는 절대 2가 아닐 거야. 물론 1 더하기 1은 2잖아, 그지? 근데 1은 소수가 아니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짝수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맞죠? 걔가 2일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야. 얘가 2고 여기는 얘가 3입니다. 오케이? 두 개 더하면 5가 됩니다. 이렇게. 그냥 이런 것들은 수학적인 개념이 아니야. 이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상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수학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 상식이 가미됐을 때 좀 어려워지거든? 맞아요? 근데 상식대로 그냥 풀면 되는 거야. 수학이라고 해서 꼭 수학 공식에 대입해서 뭐 수학처럼 풀어야 되는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떤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풀어버리면 그만이야. 수학 문제는 사실. 오케이? 어떤 것든 다 허용됩니다. 물론 수학적인 논리 체계 하에서만. 됐나요? 오케이. 마지막 연습 문제 요거 하나만 풀어보고 우리 진도 들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너무 쉽게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실근의 부호 얘기 잠깐 했었어요. 실근의 부호.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fx는 0입니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이 모두 양수입니다. 이런 조건이었으면 우리 어떻게 했었지? 뭐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양수예요. 알파 베타도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d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해석했었지. 기억나요?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수입니다. 이런 조건이었으면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만 음수였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끝나죠? 그 다음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래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냥 알파 베타가 음수예요. 요것만 해결하면 끝났었어. 그치? 지금 상황이 뭐냐면 얘 두 근이 모두 뭐래? 양수래. 그럼 여기서 내가 뭐 바라볼 게 뭐겠어요? 첫 번째 두 근의 합 2a죠? 2a가 양수군요. 이런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뭐야?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 얘가 양수군요. 그 다음 세 번째 d는 뭐 4분의 d공을 쓰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 이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군요. 요거 세 개 동시에 만족하게 해주세요. 연립부등식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끝. 이렇게 풀면 끝이야. 그럼 여기 얘 해결만 해보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쩌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이제 단순 계산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 범위상 여기 있는 얘를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우리 12월에 다 했단 말이야. 그죠? 한 달이나 지났죠?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봐봐. 일단은 여기 있는 얘는 첫 번째식 이렇게 쓸게. a가 지금 0보다 큽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지? 그럼 두 번째식 여기는 얘를 봤더니 지금 뭐야? 이게 10이지. 요거 인수면 어떻게 돼요? 6이랑 2랑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럼 두 번째 식의 근은 뭐가 되겠어? a는 6보다 크거나 또는 뭐가 됩니다?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요거 좀 어색하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오케이, 미령아. 자, 그다음 3번. 얘는 뭐가 될까? 여기서 얘랑 없어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뀐다, 그지? 얘는 4a 더하기 1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니까 a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돼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요거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법을 찾아주세요라는 건 그냥 수직선 하나 딱 그려놓고 첫 번째 1번 0보다 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1번이죠. 그럼 2번은 뭐야? 6보다 크거나 혹은 마이너스 2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럼 얘가 2번입니다. 그죠? 그럼 3번은 뭐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여기 얘가 지금 3번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연립해달라는 얘기는 세 개 다 동시에 만족해달라는 거니까 저기서 몇 줄짜리 찾으면 돼요? 세 줄짜리 찾으면 돼요. 세 줄짜리 어디니? 이렇게 여기부터 세 줄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 A는 뭐였어? 6보다 크고 싶었군요. 이렇게 풀면 돼. 됐죠? 오케이. 좋아요. 잠깐 쉬었다가 진단할게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될 내용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예요. 이거 사실 선생님이 되게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고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그래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나요? 잠깐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게요. 알았지? 솔직하게 말해줘. 솔직하게. 알았지? 자, y는 2배의 x의 제곱에 더하기
4x에 더하기 3이라고 이렇게 있었어요. 저기는 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손. 있지 않나? 네, 있어요. 있지 않나가 아니라 딱 난 저거 딱 그냥 그릴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그릴 수 있어. 저희 응. 끓이냐? 못 그리냐? 그릴 수 없다. 손. 그릴 수 없다. 저거의 그래프를 그릴 수 없구나. 현재. 오케이. 좋아요. 그럼 봐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갈게. 그래프 그리는 거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맞죠? 그래프를 제대로 그릴 수 있어야 해석이라는 걸 할 수 있어. 그렇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해석을 하려면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고 우리가 봐봐. 이렇게 생긴 이런 2차 함수가 있었어요 라고 하면은 우리의 선택은 딱 두 가지로 변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완전 제곱식꼴. 첫 번째는 이렇게 y는 a 배의 x-m 전체 제곱 더하기 n 요런 꼴로 변형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y는 a 배의 x-알파의 x-베타 요렇게 인수분해 꼴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래프를 저 두 가지로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 오늘 하고 싶은 내용 중에 첫 번째 이야기.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하나 들어보자. 자, y는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뭐라고 할까? 4x 플러스 3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마이너스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기는 제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는 상황이었대. 그럼 난 첫 번째로 이런 걸로 변형하고 싶었나봐.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건 우리 못하는 사람 없잖아 이거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걸 어떻게 할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완전 제곱식 되려면 4가 필요한데 얘는 3밖에 없었으니까 빼기 1 한번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y는 뭐가 되냐면 x-2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지? 이렇게 변형했을 때 장점은 뭘 얻을 수 있습니다. 꼭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얘의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인가요? 여기서 아, MY. 그렇지 m,n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의 꼭지점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아니라 2,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찍어줘. 여기다 여기 2,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찍어줘. 이렇게 마이너스 요 점이 꼭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요 최고차의 개수를 보는 거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였으면 아래로 볼록,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였으면 위로 볼록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얘를 그릴 때 딱 하나만 좀 주의해서 그리자. 딱 하나가 뭐냐면 y절편. 이거 왜냐면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사실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y절편이 양수일 때도 있고 음수일 때도 있어요. 그치? 정확하게 얘랑 얘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게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y절편 하나만 더 찍어주는데 y절편은 주어져 있던 식에다가 x에다 뭐 넣으면 돼? 빵 넣으면 되는 거잖아. 빵 넣으면 얼마 나왔어요? 3 나왔어요. 그러니까 3 한번 딱 찍어주고 요 점을 지나게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요런 꼴로 좀 변형해주세요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얘는 y는 뭐가 되겠어요? x-3에다가 x-1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얘는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더 쉬워. 얘가 0 되는 거 1 딱 찍어줘. 얘가 0 되는 거 3 딱 찍어줘. 오케이? 그 다음에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 오케이? 아래로 볼록이 되게 그려주는데 여전히 y절편 하나 딱 찍어주고요. 아래로 볼록이 되게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는 얘 그래프랑 여기는 얘 그래프가 지금 똑같이 생겼지? 완전 똑같진 않네. 좀 비슷하게 생겼죠? 맞아요?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봐봐. 그럼 지금 요거랑 요걸 종합해보면 우리 다 구할 수 있어. 여기는 얘 대칭축이 얼마였구나. 여기 2였구나. 그지? 여기는 얘가 지금 2였고 여기는 2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어때? 여기는 2점이 뭐였구나? 1이었구나. 여기는 2점이 뭐였구나? 3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의 함수 그래프 식이 있었으면 이런 꼴로 변형하고 이런 꼴로 변형해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내가 필요한 정보에 따라서 어떻게 변형해야 될지를 판단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x절편이 궁금해서 당연히 이런 꼴로 변형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꼭지점의 좌표나 대칭축이 궁금해서 그럼 이런 꼴로 변형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알아둬야 되는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점과 중요한 선이 있지. 중요한 점은 무슨 점이고? 꼭지점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선은 대칭축이죠. 맞아? 그러면 이 꼭지점의 좌표를 여기 있는 얘를 통해서 바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대칭축의 방정식을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바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 일단 첫 번째, 대칭축의 방정식은 뭐가 됩니다? x는 외운 사람 있니?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됩니다. 이거 암기사항 알았지? 다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대칭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그럼 봐봐 여기는 얘의 대칭축은 뭐겠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2분의 그냥 2죠.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대칭축 2 되는 거 맞죠? 맞죠? 대칭축 2 되는 거 확인하죠? 됐어? 그렇게 요거는 무조건 이거 대칭축의 방정식 대칭축의 방정식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요? 꼭지점의 좌표 여기 요점의 좌표는 요점의 x좌표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a분의 b지 맞아? 여기잖아 여기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됐어 그 y좌표만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y좌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함수 이 y는 fx였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이 함수에다가 x좌표 넣었을 때 나오는 게 y좌표일 거 아니야 맞아요? 해석되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x 대신에 뭘 넣어주세요? 얘를 그냥 넣어주세요. f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에서 꼭지점 좌표만 궁금했어.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대칭축 방정식 먼저 봐봐. 2죠. 맞아? x는 2죠. 그럼 여기다 2 넣어봐.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죠. 2,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구해주세요. 라는 뜻. 확인 가능해요? 다행히 놓쳤다. 다시. 여기 봐봐. 여기다 처음에 대칭축의 방정식 먼저 보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에다가 뭐 1 집어넣었어. 됐고 여기다 마이너스 다 집어넣었어. 얘는 지금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는 꼭지점의 x좌표가 2가 되는 거야.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는 2를 이 x에다 그대로 집어넣은 그 y값이 y좌표일 거 아니야. 그치? 2를 집어넣어 봤더니 4 마이너스 8 더하기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되죠? 이게 마이너스 1입니다. 2,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꼭 시점까지 구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됐죠? 확인돼요?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죠? 오케이. 이 그래프는 내일 너희 하이매스에 1차 함수부터 그래프 그리는 거 차근차근 다 나와 있어요. 중학교 과정이라고 해서 다 나와 있어. 너희들이 충분히 다 연습을 하고 와야 돼. 그랬죠? 내일에 전부 다 그래프 다 그려보고 꼭지점의 좌표 그다음에 대칭축의 방정식 이런 거 구하는 거 충분히 다 연습해 보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넘어가서요.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오늘을 위해서 사실 2차 함수를 배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배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잘 해줄 수 있으면 돼. 봐봐 이런 거야.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어요. 오케이? 함수가 있었어. 그럼 y는 gx라고 하는 또 뭐가 있었어? 함수가 있었어. 그럼 요거 두 개를 공통으로 만족하는 걸 찾고 싶었대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요. 오케이? 다시 선생님이 매번 수업 시간마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설명해주는 개념입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y는 fx 그래프였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여기는 얘가 y는 gx였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럼 지금 요 상황에서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연립해달라는 의미가 뭐야? 연립해달라는 의미는 여기가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것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것 찾아주세요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봐봐 이걸 만족하는 건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에요. 이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만족하는 건 뭐냐면 요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얘를 만족하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당연히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얘도 있고요, 여기 있는 얘도 있고요, 여기 있는 얘도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난 지금부터 여기 있는 이 점이랑 여기 있는 이 점이랑 여기 있는 이 점 세 개를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연립을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연립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소거죠, 소거. 맞아? 근데 여기서 뭘 소거합니다? y를 소거합니다. 당연히 x를 소거하기 좀 힘들잖아 지금 현재. y는 소거하기 되게 편하게 생겼잖아, 그지? 두 개를 얘 대신에 여기 쏙 집어넣어 버려도 되고 얘 대신에 이렇게 쏙 집어넣어 버려도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y를 소거해봤더니 그 결과가 뭐가 됐냐면 fx는 gx라는 이런 x에 대한 식이 나왔어요. 오케이? 그럼 이런 식 자체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애야? 저런 식은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애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마이너스 2였어요. 이렇게. 마이너스 3 이렇게 할까? 뭐 이렇게 돼 있었어. 오케이? 그럼 여기는 요거 방정식 맞잖아. 그치? 요거 방정식 풀 때 어떻게 풀어? 다 넘겨갖고 풀 거지.
맞죠? 그래서 요거 싹 다 넘겨서 계산해보면 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여기 있는 얘 풀어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어쨌든 요렇게 나온 여기 있는 얘가 뭐다?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오케이? 그럼 이 방정식에 여기 있는 이 방정식에 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저기 저 방정식의 근. 다시 봐봐. 요 방정식의 근을 생각해봐. 요 방정식의 근을. 그럼 얘는 지금 결론이 뭐야? 지금 이거 두 개를 연립하는 과정에서 y를 소거한 거잖아. 이거 연립했을 때 결과는 당연히 여기 있는 교점 3개를 원하는 거였겠지. 맞아? 근데 그 중에서 나는 y를 소거했으니 y에 대한 정보는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y는 판단할 수 없어. 대신 뭘 판단할 수 있겠어? x는 판단할 수 있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요 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뭘 의미하냐면 요 점의 x 좌표와 요 점의 x 좌표와 여기는 요 점의 x 좌표를 의미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알파였습니다. 얘가 베타였습니다. 여기는 얘가 감마였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었다면 여기는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되는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하고 싶은 내용이 결국 결론이 뭐냐면 봐봐. 여기 있는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 가지고 우리는 어차피 이게 지금 좌표 평면에서 다루고 있는 거거든. 그래프 함수를 다룬다는 건 좌표 평면에서 다룬다는 얘기고 그거는 결국 실수 범위에서만 다루겠다는 얘기야. 허수는 크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수직선에도 표현할 수 없는 수가 허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를 다루고 있는 이 시점부터는 우리 최고의 범위는 사실 실수라고 봐야 돼. 예전에 복소 평면이라고 해가지고 복소수를 다루는 평면을 따로 배웠어요. 선생님 때만 해도. 근데 그게 어렵다고 해서 빠졌어. 얼마나 행복한. 그죠? 빠졌어. 그런 건 안 배워요. 복소 평면 안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에서 상황은 무조건 실수 범위로 축약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근들은 사실상 어떤 근이 되냐면 실근이 돼요. 실근. 오케이? 여기 있는 이 실근의 개수가 결국 여기 있는 얘랑 얘의 뭐의 교점의 개수랑 똑같지 않을까? 맞죠? 그러니까 얘 교점의 x좌표가 여기 있는 얘의 실근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실근의 개수는 결국 교점의 개수입니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너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상황을 지금 어디에서 지금 다루고 싶었냐면 2차 함수라는 파트에서 다루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잘 봐봐. 자, 2차 함수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있었어. 그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를 내가 한번 그려봤다. 이렇게 해서 그려봤더니 얘가 이렇게 그려졌대. 오케이? 그럼 봐봐. 나는 여기 있는 얘랑 사실 여기 있는 얘도 하나의 함수예요. 이 x축이라는 거. 맞아요? 얘는 무슨 함수냐면 y는 0이라고 하는 상수 함수입니다. 맞아요? x에 뭘 넣어도 다 0 나오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비슷한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을 봤을 때 우리의 해석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얘는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함수와 y는 0이라고 하는 함수 두 개가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하나랑 요 두 개가 있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거 두 개에 요거의 뭐가 됩니다? 교점의 x 좌표가 결국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 요거 이해돼요? 다시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실근은 여기 있는 2차 함수와 여기 있는 얘의 교점의 x 좌표를 의미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 얘가 알파였고요 얘가 베타였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교점의 좌표는 교점의 좌표를 보면 얘는 알파, 0이랑 지금 베타,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x좌표 생각하면 얘는 뭐 알파랑 베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여기는 이 실근이 뭐가 됩니다? 알파랑 베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딱 정확하게 이어져 있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우리의 판단 기준은 이제부터 우리는 판단을 할 거거든. 뭘 판단할 거냐면 교점의 개수를 판단할 거예요. 오케이? 교점의 개수를 판단할 건데 교점의 개수라는 건 결국 여기는 이 실근의 개수랑 똑같은 거잖아. 개념 자체가. 그치?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다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여기는 얘와 누구랑? x축. 즉 y는 0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액션은 뭐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뭘 가지고? 판별식을 가지고. 오케이? 왜? 여기는 얘의 판별식은 뭘 판단할 수 있으니까? 얘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0보다 컸으면은 얘는 2개의 교점이 됩니다. 2개의 실근을 가져요. 얘가 0이었으면 여기 얘는 1개 중근을 가져요. 교점은 1개입니다. 얘가 0보다 작았으면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지만 실수 입장에서 생각하면 빵개의 실근을 가져요. 그지? 교점도 빵개를 갖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럼 봐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얘는 빵이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겠지. 왜? 교점이 몇 개니까? 2개니까. 교점 2개죠. 아, 네. 맞아? 교점이 2개니까 얘는 판별식이 뭐가 됩니다? 양수가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되게 쉬워. 그냥 그 개념만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되게 쉬워. 봐봐.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얘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 이거 판별식이 뭐야? 음수.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여기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대. 판별식이 뭐야? 양수. 이렇게 된 거야. 여기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었나 봐. 판별식이 뭐야? 0입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세요. 그냥 그 얘기가 땡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를 x축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의 직선을 포함하면 그 다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문제 풀어본 다음에 넘어가서 다시 얘기해. 봐봐. 자, 2차 함수 얘의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었대.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달라는 소리였잖아. 그지? 맞아. 그렇다면 두 개의 교점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얘는 빵이라는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4는 빵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겠네. 여기 k제곱 마이너스 4였을 텐데 걔가 양수였으면 좋겠군요. 이렇게 그냥 판단하면 끝이다. 그죠? 이걸 만족하는 k값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가 1번 문제에 답인 거야. 얼마나 쉬운 얘기지? 너무 클리어한 상황이야, 그지? 이렇게만 그냥 판단해주세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k제곱 마이너스 4k인데 얘가 0이었습니다. 얘가 2번 답. k제곱 마이너스 4k, 여기 얘가 음수였습니다. 여기는 얘가 3번 답입니다. 이렇게 풀면 끝. 간단하죠? 그래서 이걸 해석해보면은 그냥 이런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판별식이 양수입니다. 오케이? 다시 반대로 말해. 판별식이 양수라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오케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렸으면 판별식이 양수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됐죠? 다시 두 번째. 판별식이 0이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판별식이 0이라고 판단해주면 돼요. 간단하죠? 판별식이 음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판별식이 음수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실제로 가보자. 자, 이렇게 생긴 요 함수 세 개가 있었는데 세 포물선이 모두 x축과 만난대요. x축과 만난대. 그럼 봐봐. 만나는 거는 이런 경우도 만나는 거지. 얘는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지. 그런데 여기는 이 경우도 만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는 판별식이 양수겠네? 이 경우는 판별식이 뭐겠어? 0이겠지? 만난다는 거는 결국 종합하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맞아요?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판별식이 0입니다. 이게 요 두 개를 줄여서 요 기호 자체가 의미하는 게 이 의미잖아. 그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얘는 다 판별식이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문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오케이? 실제 문제 풀어보면 어떻게 되죠? 얘는 a제곱 마이너스 4가 되죠? 양수.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더니 a제곱 플러스 3a가 되네. 양수.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더니 a-1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4가 양수.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저거 세 개를 다 만족시키도록 a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봐봐. 여기는 얘는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되겠어?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2번.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은 보니까 이건 좀 계산해봐야겠다. 이거 어떻게 돼요?
정리해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되니? a제곱 먼저 봐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 개수 봐봐. 마이너스 2랑 플러스 6이네. 그죠? 플러스 4다 그지? 그 다음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이죠?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0과 적과 나갔다 이렇게 된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그니 뭐가 돼? a가 1에서 3, 4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수직선 상에서 2차 부등식, 연립 부등식 풀어주세요. 자, 1번 보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2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이게 1번.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2번.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게 2번. 그다음 마지막 3번 보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3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게 3번입니다. 그죠? 그럼 세 줄짜리는 요렇게 세 줄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즉 A 값은 2에서 3 사이군요.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됐죠? 이거 봐봐. 문제 푸는 개념은 되게 간단해. 만난데 판별식이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그냥 3번 푼 거고 그거 가지고 뭐 한 거야? 연립해서 그냥 문제 푼 것 뿐이거든. 계산이 좀 복잡해졌다 근데 그지? 그거 말고는 크게 어려운 개념은 없어요. 그렇지?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봐봐. 세 포물선 중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나. 여기가 적어도라는 개념을 봐봐. 1번 포물선이 있어요. 2번 포물선이 있어. 3번 포물선이 이렇게 있었어. x축과 만나는 걸 동그라미라고 표시할 거고 안 만나는 걸 x라고 한번 표시해 볼게. 그러면은 이 세 개의 지금 상황은 현재 얘가 동그라미고 얘가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xx 그 다음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그 다음에 xx 동그라미 그 다음 마지막 xxx 총 몇 가지가 됩니다? 몇 가지야? 8가지잖아, 그지? 그 8가지 중에서 봐봐. 이만큼이 지금 적어도 하나는 x축과 만나는 상황이지. 그럼 내가 이걸 다 구하는 게 편할까? 이것만 구하고 이거가 아닌 거 구하는 게 편할까? 이것만 구하고 이것만 아닌 거 구하는 게 편하겠지. 그죠? 이건 이제 나중에 확률 통계 쪽에서 여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배우는 개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그거에 반대되는 것만 구해가지고 전체에서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개념 적어보자. 그럼 봐봐. 저기 있는 세 포물선 중 적어도 하나 x축과 만난다 했으니까 하나도 안 만나는 경우 먼저 생각해 봅니다. 알죠? 하나도 안 만나는 경우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요라는 뜻이지. 맞죠? 그럼 두 번째는 뭐야? a제곱 플러스 3a가 0보다 작아요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 뭐였니?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4가 0보다 작아요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그냥 부등식이 그냥 반대로 바뀐 것 뿐이잖아. 그지? 맞아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 것 뿐이야. 그래서 요 1번 먼저 보면은 1번은 뭐야? a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뭐가 되겠어? a는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3번이 뭐가 되니? 요거 반대잖아. 그지? 요거 반대도 어떻게 돼요? a가 3보다 크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수직선에 그려보면은 얘는 첫 번째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입니다. 요렇게 되고요. 이게 1번. 그다음에 2번은 마이너스 3에서 몇 사이입니다? 0 사이입니다. 여기 얘가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3번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된 거지? 3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줄짜리 찾아요? 3줄짜리 찾아요. 오케이? 3줄짜리 어디 있습니다? 요렇게 있었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잖아, 여기. 그러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뭐가 됩니다? 0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답이 아니라 이거를 뒤집어줘야 답이지. 맞죠? 이게 아닌 거 찾고 싶었던 거지. 맞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봐.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 얘가 마이너스 2래요. 여기 얘가 지금 0이랬어. 얘는 이렇게 된 거 찾고 싶은 거. 이거의 반대는 어디겠어요? 여기 0 포함돼서 이쪽으로. 오케이? 여기 마이너스 2 포함돼서 이쪽으로가 얘의 반대겠지. 그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거의 답은 뭐가 되겠어?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얘가 이 문제의 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찮나요? 표정은 안 괜찮아요 지금. 따라오고 있나요? 오케이? 그냥 계산만 좀 들어온 것 뿐입니다. 계산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하다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았죠? 개념은 되게 쉬운 거야. 오케이? 계산은 그냥 차근차근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죠? 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바로 넘어갑니다. 자,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데 x는 1의 두, fx는 1의 두분의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야. 선생님이 그래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프를 알면은 계산을 안 해도 되게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차함수의 기본적인 성질을 한번 생각해봐요. 요렇게 돼 있어. 이차함수가 있어. 그럼 여긴 얘는 당연히 어떤 축이 있어? 완벽하게 대칭이 되는 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지금처럼 마이너스 1이었고 3이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뚝 잘라서 생각했을 때 여기는 요거랑 여기는 얘도 당연히 뭐겠어? 대칭이겠지. 맞아? 뭐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요만큼이랑 요만큼 대칭일 거란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값이랑 여기는 요 값의 평균이 얘일 거 아니야. 가운데 있는 값. 그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평균도 당연히 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얘랑 얘의 평균은 얼마니? 1이죠. 근데 대칭축은 얼마야?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됐어요? 어? 다시 뭐라고? 얘랑 얘랑 두 개 더하면은 얼마야? 2죠. 그걸 2로 나눠야지. 그래도 평균이니까. 맞아? 그럼 봐봐. 여기는 얘랑 더해도 어차피 2로 나누면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뭐가 돼?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요 사실을 가지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인지는 난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딱 그거야. 여기서 이렇게 줬어요. 그럼 얘는 지금 상황이 뭐겠어? 얘는 y는 fx라는 함수 그래프와 y는 1이라고 하는 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y는 1이라는 직선 이렇게 딱 그려줘 버리면은 여기는 얘가 지금 알파, 여기는 얘가 지금 베타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여전히 뭐가 됩니다? 2가 됩니다 라는 판단을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답은 2입니다. 바로 푸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하면 진짜 쉬워집니다. 그렇죠?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아까 했던 이야기랑 되게 동일합니다. 봐봐. f, x가 0입니다. 얘 두 분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 그랬을 때 f, x 더하기 2는 0입니다의 두 근은 뭐가 될까요? 알파 마이너스 2와 베타 마이너스 2지. 이유는 여기 얘가 알파가 되고 싶어요. 얘가 베타가 되고 싶어요. 이런 의미였잖아.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해석해도 돼. 봐봐. y는 fx 더하기 2라고 하는 함수와 y는 0이라는 함수의 교점이라고 생각해 볼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가 뭐였냐면 y는 fx와 y는 0이라고 하는 함수의 교점이었잖아. 맞아? 교점 x좌표였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얘는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이해돼요? 왜? x 대신에 뭘 넣었으니까? x 더하기 2를 넣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2만큼 마이너스 2만큼 여기가 마이너스 3 될 거고요. 여기는 2만큼이 그게 1 될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걔의 근이니까 각각 다 모르는 겁니다. 이씩 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 이렇게 되니?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됐니?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그럼.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다루진 않을 거고요. 넘어가서요. 포물선과 직선 위치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도 간단해. 똑같아. 지금 우리가 했던 얘기 그대로 다시 한번. 여태까지 뭐였냐면 이거 했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어떻게 해석해 주세요?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와 y는 0이라는 요거 두 개의 교점의 x좌표로 해석해 주세요. 이런 얘기 했었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만약에 식이 주어져 있었다면 여기는 얘는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함수와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직선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로 판단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상황은 똑같아요. 요거는 뭐야? 직선이죠? 직선 못 그리는 사람 다시 직선 다 그릴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직선이랑 여기 있는 얘를 놓고 봤을 때 상황은 똑같아요. 그럼 봐봐.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됐었어. 직선과 뭐야? 2차 함수의 위치 관계 생각해봤을 때 두 점에서 만나고 있잖아. 이런 경우는 판별식이 양수입니다. 무슨입니다? 양수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돼 있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대. 판별식이 0이군요.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대. 판별식이 음수군요. 이런 식으로 그냥 교점의 개수랑 여기 있는 얘의 상황을 이 방정식을 통해서 해석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흐름이 똑같죠. 뭘로 바뀐 것뿐 저렇게 바뀐 것. 얘가 그냥 직선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근데 봐봐. 선생님 여기서 이런 얘기 잠깐만 해볼게. 잘 봐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났어. y는 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라는 걸 만났어. 그 다음에 y는 6x에다가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돼 있는 얘를 만났다고 쳐봐.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랑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를 가지고 뭔가 지금 생각하고 싶은 상황이거든? 그러면은 얘의 그래프는 뭐 대충 이렇게 그려져.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는 뭐 대충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의 좌표는 이렇게 돼 있는 요 점의 x 좌표들은 내가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와 6x 마이너스 2를 연립했을 때 생기는, 그치? 교점의 x 좌표입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잖아. 아이고 문제를 이렇게 바꾸자. 마이너스 요 플러스 이렇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해보죠. 그럼 여기서 얘가 지금 뭐야? 4와 1이랑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얘의 근이 지금 4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요 점의 좌표가 4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맞아? 이렇게 되죠? 할 수 있겠지?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해석해도 돼. 그러니까 얘와 얘의 교점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여기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지?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지? 그럼 얘를 가지고 이렇게 다시 만들어도 되잖아. 맞아? 그럼 얘는 또다시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랑 y는 0의 그래프로 다시 해석해야 된다는 소리야.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는 얘는 뭐가 되겠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얘가 4가 되면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의 그래프가 얘고요. 얘의 그래프가 얘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방정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방정식의 해석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 건 얘로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건 얘로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든 문제에 따라서 나 편한 대로 그냥 해석해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프를 그릴 때 당연히 이게 편하겠니? 이게 편하겠니? 이게 편하겠지. 왜? 여기는 이 직선까지 내가 신경 쓰고 싶진 않잖아. 굳이.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푸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수업을 시작하니까 다시 조용해졌어요. 볼게요. 교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그냥 뭐 하면 됩니다? 요거랑 요거 그냥 연립하면 됩니다. 이거 뭐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 아니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판별식의 개념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판별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위치 관계를 판단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었어. 오케이? 다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두 점에서 만납니다. 판별식이 0이었을 때 접합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았을 때는 안 만나요.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세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 관계를 말해주세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12월에도 계속했던 얘기인데 우리가 수학에서 위치 관계를 말하여라. 위치 관계의 뜻은 뭐라고 했어요? 그치. 교점의 개수를 판단해 주세요. 이런 얘기. 그치? 만난다 안 만난다. 교점의 개수를 판단해 주세요. 위치 관계라는 말 자체의 뜻을 그냥 영어 단어 외우듯이 똑같이 외우면 돼. 위치 관계는 교점의 개수구나. 위치 관계는 교점의 개수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밖에 없는데 세 가지밖에 없는데 그 세 가지 요렇게 되는 요 상황밖에 없는데 그 위치 관계는 교점의 개수니까 교점의 개수가 두 점일 때는 판별식 양수. 얘는 0. 얘는 판별식 0보다 작아. 그냥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죠? 어떤 상황이라도 안 만나면 판별식은 0보다 작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어떤 상황이라도 접하면 판별식은 0입니다라고 판단하면 되고요. 어떤 상황이라도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은 0보다 크군요. 이렇게 그냥 판단해 주면 돼요. 됐나요?
이게 원에서 똑같았었어. 원에서도 이렇게 원 하나 있었고 직선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는 얘가 만약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4였어.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직선이 y는 뭐 x 더하기 k였다. 이렇게 있을 때 요 상황을 여기다 쏙 집어넣어 버리는 거 x에 대한 몇 차식이 돼버려요? 2차식이 돼버리겠지. y가 소거된 형태야. 그지? 그럼 얘는 2차식인데 지금 상황 보니까 얘는 몇 개 점에서 만나고 있어? 2개 점에서 만나고 있어.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그 2차식을 내가 싹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나오는 그 판별식이 양수입니다. 그냥 이렇게 판단하면 끝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위치 관계 얘기 나왔을 때는 그게 2차식으로 내가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나는 그냥 뭐 해주면 됩니다. 판별식 가지고 그냥 교점의 개수, 위치 관계를 판단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까지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네요. 됐습니다. 넘어가서 바로 그냥 갈게요. 10-3번 요거까지만 하자. 10-3번. 자, 볼게요. 봐봐. 선생님이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져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여기는 얘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봐봐. 첫 번째로 여기는 얘는 내가 이렇게 그릴래. 이거 x에다가 x-4로 인수분해할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얘가 0이었구나. 여기는 얘가 4였구나. 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됐죠? 저기 그려졌어.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y는 mx-9랬어. 그럼 얘가 -9라는 y 절편을 가져요. 그다음에 기울기가 m인 직선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여기는 요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접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기울기의 범위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교점이 없다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다 교점이 없다. 이렇게 가서 교점이 1개입니다. 이쪽으로 더 올라가면 교점이 2개입니다. 이렇게 판단. 됐죠? 더 올라가면 이 교점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얘가 쭉 올라가면 언젠가 만날 거 아니야. 교점 2개입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그냥 원래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식을 어차피 x제곱 -4x가 mx-9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여기는 얘를 싹 다 넘겨가지고 x제곱 -4에다가 더하기 m x 플러스 9는 0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는 이 함수와 그 다음에 y는 0이라고 하는 x축과의 교점의 개수로 대신 판단해도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를 가지고 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고 싶어요?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이 없는 것. 오케이?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게 넘겨놓고 여기는 얘를 통해서 해석하는 것. 오케이? 두 개의 상황이 결국은 어때? 여기는 얘의 직선에 따라서 이 직선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여기서 두 번째 요 경우가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된 이 경우가 이렇게 된 요 경우가 되겠지. 그죠? 그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문제에 따라서 이거대로 해석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이렇게 바꿔놓고 해석하면 편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나한테 편한 형태로 자꾸 맞춰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을 내보자면 당연히 여기 얘 판별식 가지고 판단할 거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제곱 -36 여기가 0보다 크다. 이게 지금 3번 답이겠지? 그 다음에 얘가 0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2번 답이겠지? 얘가 0보다 작아요. 여기는 얘가 1번 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이제 그렇게. 근데 어차피 봐봐. 첫 번째에서 해석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만족시키는 m값을 찾으려면 어차피 이 2차 방정식까지 판단해야 되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해석은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상관없이 나는 어차피 얘에 대한 판별식으로 똑같은 결론이 나오게 돼요. 똑같은 결과니까 두 가지 그래프를 가지고 다 각각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밑에 있는 문제 요거 하나만 풀어보고 끝낼게요. 풀어보세요.
이번엔 하이메스만 풀면 돼요. 그래프만 주구장창 그리고 해석하고 그런 파트입니다. 저는 잡소리가 길어져서 계획했던 거 한 장을 못 나갔네. 57페이지까지 내놓으면 되지. 내일 문제풀이 못하고 그래요. 내일 못한 거는 오늘 남아도 돼. 오늘 남은 버스 없지 않아요? 오늘 남은 거 써. 걸어서 가. 이제 학원 버스 12시까지 가면서 오늘 연습 12시까지 안 해요. 지금쌤이 이번 주 해주셨는데 해준다 그랬어? 저번 주까지는 이거는 하고 하면서 일단은 좀 지금 오늘 배운 거랑 상관없는 내용이야. 그냥 그래프 그리는 것만. 어. 집에 집밥박차 게임을 누르고 선생님이 오늘 12시까지 남거든? 거기서요? 왜요? 그렇지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 일이 너무 많아서 공부를 안 하면은 데리고 해야지. 다 풀었어? 풀었어?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공부를